자, 김수영의 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김수영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순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막 모든 게 순수하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사실 세상이 그렇지 않았거든. 특히 김수영이 살았던 그 시대, 4.19 혁명이 일어난 후 5.16 쿠데타가 일어났고, 뭐 그런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섰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순수와는 좀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김수영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비판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좀 신랄한 비판을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김수영이에요. 순수를 되게 좋아한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시에도 그런 특징이 드러나거든요. 자, 내용을 좀 보면 눈은 살아있다. 여기서 이 눈이 의미하는 거, 눈은 순수입니다. 순수, 순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눈이 내린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어때요? 하얗죠? 굉장히 순수하고 순결해 보이죠? 또 순결의 색깔이 흰색 아닙니까? 순결해 보이죠? 근데 나는 되게 더럽거든. 그러니까 이제 반성이 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저 눈이 살아있는 것 같은 거야. 이해돼요? 저 눈이 살아있어서 더러운 나를 보고 막 비난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봐주시면 돼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지금 눈은 살아있다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길어지고 있죠. 눈은 살아있다를 포함해서 문장이 점점 길어지죠? 이런 게 이제 점층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점층법.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요거를 문장의 반복과 확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장이 반복되고 있죠. 눈은 살아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층법인 거고 문장의 확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눈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화자가 눈이 살아있어서 더러운 나를 보고 비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기침을 하자. 여기서 기침은 더러운 것을 뱉어내는 행위입니다. 기침을 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토해지는 거죠. 그러면 더러운 것을 뱉어내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은 그렇죠. 순수해지겠죠?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순수로의 회복을 소망하는, 순수로 회복하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여기서도 사실 문장이 반복 확장되고 있죠. 자, 여기서 젊은 시인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화자 자신을 객관화하여 표현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제가 하면 안 되는데 가끔 그 애교 부리는 여성분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뭐가 있을까요? 이름이 진경이에요. 뭐 진경이는 뭐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억양을 살리진 않았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마치 제3자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귀여우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화자 자신을 객관화하여 표현한 부분입니다.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역시 뭐다? 문장의 확장, 문장의 반복과 확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자, 어쩌란 얘기죠? 이 부분은 일단 눈더러 보라고에 사용된 표현법은 뭘까요? 그렇죠. 의인법이겠죠. 의인법. 눈을 이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뭐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 마찬가지네요. 이거 좀 죄송합니다. 이걸 좀 늘릴게요. 여기까지 다 문장의 반복과 확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자가 반복되고, 그럼 이게 반복이라는 건 사실 이제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운율 형성도 있지만 의미 강조가 있거든요. 이거 좀 써둘게요. 운율 형성도 있지만 의미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자를 반복해서 표현함으로써 기침을 해야 한다, 합시다 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자, 그런데 이게 반복이 청유형 문장이에요. 그렇죠? 뭐뭐 하자. 청유형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게다가 이게 누구한테 청유형 문장이에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눈은 살아있다. 또 나왔죠? 눈은 살아있다. 반복됩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죽음을 잊어버렸다. 죽음을 잊어버렸다는 건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불의에 저항하는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자신이에요. 자신이 바라는 모습이겠죠. 화자가 바라는 모습. 그래서 두려움 없이 불의에 저항하는 모습을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죽음을 잊어버렸다. 두려움 없이 저항한다. 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여기서 새벽이 지나도록의 의미는 새벽이 온다는 건 새로운 아침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이 지났다는 건 이제 아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그 눈은 살아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이때 느껴지는 눈의 이미지는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눈은 오래도록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존재. 그게 이제 순수, 순결입니다. 그래서 순수와 순결의 힘은 강하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또 나왔죠.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여기서 가래는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그 어떤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기침을 통해 밖으로 토해내고자 하는 대상. 이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기침을 하자는 거예요? 기침을 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가래들을 뱉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래는 부정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부정적인 존재고 눈이 긍정적인 존재니까 눈을 순결로 본다면 여기서 이제 가래는 더러움, 뭐 가식, 위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화자는 난데 나가 직접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죠? 직접 드러나지는 드라니는 누구죠?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얘가 이제 젊은 시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젊은 시인으로 객관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황은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을 바라보고 있고 눈을 바라보며 정서 및 태도는 기침을 하자는 거죠. 예, 기침을 하자. 그래서 가래를 뱉어내자. 뭐 이런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토해내자. 뭐 이런 의미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이제 화자 상황 정서할 때는 좀 그 작품 내재적으로 이제 감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일단 이제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 동일한 문장 반복과 확장 사용되고 있었죠. 네, 동일한 문장 반복, 확장.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징적 시어 그리고 대립적 시어, 뭐 같은 건데요. 네, 상징적 시어이자 대립적 시어가 사용됐는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눈과, 그래서 눈은 순수 순결이었죠. 그리고 가래죠. 가래는 부정한 것. 그래서 더럽혀진 거니까 가식과 위선일 수도 있고, 가식, 위선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징적 시어이면서 동시에 대립적 시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여러분 눈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고전시가 같은 경우도 보면 뭐 현대시도 마찬가지지만 눈을 시련과 고난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눈이 긍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다른 외부 지문과 같이 나온다면
눈의 이미지가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된 시들을 4개 주고 긍정적인 거 하나 주고 같은 이미지를 골라라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 시어, 부정적 시어에서 이제 부정적인 거 4개, 긍정적인 거 하나 뭐 이렇게 하고 눈이랑 비슷한 이미지를 골라라. 그럼 긍정적 이미지를 골라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눈이 여기서 긍정적이다. 예, 요거를 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을 건네는 방식.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청자 설정이죠.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 그 정규할 때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있다. 누구에게 말을 건네요? 젊은 시인이요. 그죠? 젊은 시인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청자 설정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한 것이죠. 어쨌든 서술 자체는 표현 자체는 청자 설정 말을 건네는 방식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청유형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강한 소망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주제는 이제 순수를 지향하는 태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인 상황, 시대 현실이 김수영이 살았던 시대는 요거 하나 체크해 드릴까요? 시대적 배경은 군사 독재예요. 군사 독재. 이제 이 사람이 이제 4.19, 5.16 이런 걸 이제 거쳤기 때문에 군사 독재라는 이제 부정적 현실이고요. 그런 부정적 현실 속에서 순수와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